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0.19% 상승해서 2151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3%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742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 장 초반과 다르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57,000원까지도 터치를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100원 상승한 54,600원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1% 하락해서 87,700원에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소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소폭으로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적은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다시 들어왔다 라는 점에 우리가 의미부여를 하면서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오늘 장 초반과 달리 막판에는 굉장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담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지켜볼 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외국인이 가장 순매수 많이 했던 종목 1위가 어제 일자로 확인해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반도체 관련주에서 상위 1, 2위를 모두 차지했다는 것은 앞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순매수 금액은 압도적이죠. 하이닉스의 2배 정도 되고 나머지 신한지주와 LG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어제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 기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한 달 중에 어제 일자까지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오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매수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 집계는 5시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상위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랑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테마 1위가 드론 관련된 종목이에요.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드론 택시 상용화 발표에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주된 목적은 공항 이용이죠. 사실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계획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 택시와 관련된 드론 관련주 종목들에서 큰 상승이 나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LCC죠. MLCC라는 말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MLCC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쌀 한 털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작죠. 약 250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TV 이런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리고 전기를 저장했다가 회로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제어해주는 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 조절은 물론이고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 현상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 점유율의 44%를 일본에 있는 무라타 기업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2위 점유율은 삼성전기가 가져가고 있죠. 약 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를 제외하면 다 일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MLCC와 관련된 주요 기업을 하나 뽑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특히 3분기부터는 MLCC 매출 이익이 본격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잠깐 살펴보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MLCC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도 주목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LCC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보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MLCC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기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전기차에는 약 13,000개의 MLCC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격은 IT 쪽에 비해서 약 3배에서 10배 정도 비싸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MLCC의 폭발적인 성장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큰 움직임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매도 시점, 목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예요.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어떤 다른 종목을 샀을 때 매수 시점에 목표가가 있을 텐데 그 목표가가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이익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더 들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보면 A라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계속 목표가를 수정을 하거든요. 반대로 B라는 종목이 계속 하향 움직임을 보인다면 계속 목표가도 낮추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항상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가격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이 가격이 됐다고 해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항상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6%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이렇게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꾸준한 기업이에요. 덧붙여서 주가의 변동성이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작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는 단기적으로 5% 혹은 10% 이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면 저는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무겁고 꾸준하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긴 흐름을 가지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주식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삼성전자의 평단도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부여해서 이 시간과 꾸준함이 만났을 때 그때 나의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5%, 10% 이런 수익에 만족해서 매도를 할 계획이라면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니어도 5%, 10%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더욱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수해서 5에서 10% 이런 수익을 내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했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중에서도 상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최소한 장기적으로 2, 3년 이상 끌고 갈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만큼 수익도 5%에서 10%가 아니라 20, 30% 이상 이렇게 크게 보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그런데 이런 무거운 종목이 어제 크게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급등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오늘 분봉으로 살펴보면 장 초반과 다르게 막판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흘러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과 다르게 막판으로 갈수록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죠. 지난 3월 중순 코로나 사태로 최저점을 찍었던 3월 19일 이후부터 삼성전자는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오전 이렇게 이틀을 거쳤을 때 크게 시세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한 개인들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과 다르게 흘러내릴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더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삼성전자의 흐름이 장 초반과 다르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고 해서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과거 주가를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다 양봉만 나오면서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긴 음봉도 나오고 박스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지속적으로 소화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 시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되는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내가 삼성전자를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10% 수익을 보고 들어올 계획이라면 저는 삼성전자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반면에 비교적 장기적으로 가져갈 계획이 있고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라면 저는 6만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를 다루는 기업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62,800원인 전고점 이상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62,800원 이상은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모아갈 수 있다면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장도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화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